예, 감사합니다. 광전남 연구원 박재영입니다. 앞서 제2세션 지역 밀착형 뉴딜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해 주신 세 분의 내용을 토대로 종합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참석해 주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과학기술원 인공지능연구소의 공득조 실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나주명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전남일보 이건상 총괄본부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지막으로 우리 연구원의 AI 지원 연구센터를 이끌고 있는 한경록 박사 소개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광전남 연구원 원장 박재영입니다. 토론회가 벌써 4시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각 토론자분들께서는 앞서 발표하신 세 분의 내용을 중심으로 약 5분 이내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공득조 실장님부터 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제가 감히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지금 글로벌 국가들이 다들 공격적인 탈탄소화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3사를 기반으로 해서 신재생 에너지나 이런 쪽으로 계속 사업을 확장을 하고 있고요. 특히 폭스바겐이나 아니면 BMW 같은 회사들도 보일러 업체라든지 자기 회사들을 통해서 신재생 에너지 공급과 확대를 계속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 자동차를 기반으로 해서 태양광 발전, ESS, 히팅, 쿨링, 전력 판매 이런 모든 통합 솔루션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 이 안에는 또 인공지능이나 이런 것들이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외치고 있고 지금 많은 사업들이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뭔가 온실가스 감축 효과 같은 것들을 봤을 때 태양광을 예를 들면 태양광 하나에서 나오는 게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59만 5천 톤 정도가 된다고 하고요. ESS를 잘 활용을 하면 94만 2천 톤 그리고 거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는 33만 톤 정도를 감축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런 소비나 관리를 잘 하게 되면 117만 7천 톤 정도를 절약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런 것들을 미루어 보았을 때 앞서서 있는 에너지의 단계를 생성, 저장, 유통, 소비 관리라고 본다면 앞서서 나오는 그런 데이터들을 잘 모아서 관리를 잘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팩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광주에서는 인공지능 중심 도시를 선언을 했고 앞서서 전남에서 나오는 것들은 이제 풍력이나 이런 신재생 에너지도 있고 원전에서 나오고 있는 부생수소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자원들을 잘 활용을 해서 함께 온실가스 감축을 극대화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하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우리 산단 1도 낮추기 운동이라든지 이렇게 좀 현실적인 것들을 좀 접근을 한다면 좀 더 지역의 밀착형으로 뉴딜이 접근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전에 잠깐 발표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농촌이나 이런 농가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은 기후변화에 가장 민감한 건 농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농작물에 대한 생육지수라든지 출하량이라든지 품종 개량이라든지 폭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민감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함께 예측을 해주고 분석을 해줌으로써 동시에 어떤 부분들이 폭등이 일어날 것인지 어떤 것들이 감소가 일어날 것인지 출하량을 예측해주면서 동시에 에너지 자립화나 이런 것들을 연결을 한다면 충분히 시민들과 국민들과 공감대를 소통하면서 에너지 자립화로 현실을 이뤄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주 짧게 잘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나주명 교수님. 예, 저는 오늘 한국판 뉴딜 성공을 위한 세미나에서 지역 밀착형 뉴딜을 위한 방향과 과제를 하나의 주제로 삼아서 이렇게 토론을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제 한국판 뉴딜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정부가 추진을 했습니다만은 실제 이제 지자체나 이런 시민이나 기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먼 이야기로만 우리가 그것을 체감을 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에 10월 달에 그 지역균형 뉴딜이라고 하는 것을 정부가 발표를 하면서요. 그 지역균형 뉴딜에 있어서의 한국판 뉴딜에서 지자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지방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사업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 지정을 해주고요. 더불어서 이제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이러한 지역균형 뉴딜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그 발판을 만들었다는 거고요. 또 세 번째로는 이러한 그 강주 그 많은 혁신도시 내랄지 공공기관이 굉장히 혁신 주체로서 역할을 많이 하는데 이런 그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자체 자원을 통해서 협업해서 그 지역균형 뉴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이러한 그 발판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특히 이제 그 지역균형 뉴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 밀착형 뉴딜이 되어져서 이러한 그 효과가 기업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이러한 그 뉴딜이 되어지고 그런 부분들이 정책이 되었을 때 지속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봤을 때 특히 이번에 이제 이러한 그 한국판 뉴딜에 있어서의 그러한 사업이나 지자체가 할 수 있고 공공기관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이제 지역균형 뉴딜에서 이렇게 해줬는데 이제 지금까지 그 MB 정부에서도 이제 녹색 성장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이런 녹색 전환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추진을 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실은 그 기업이나 시민들의 체감하지 못했던 것이 공급 주도로요 정책으로 끝나버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봅니다. 이런 것들 반면교사 삼아서요. 이 그 지역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이러한 정책으로서의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밑에서부터의 그러한 그 수요 창출, 그 다음에 생산비 절감할 수 있는 그러한 관점 속에서 이게 추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러한 그 혁신 프로젝트 추진이랄지 기존 산업과 융복합 산업을 통해서 이런 그 일자리 창출하고 지역 그 경제 순환 관점 속에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든 것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그러한 그 지역 관점, 그 다음에 기업이나 그 시민 관점에서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어떤 비즈니스의 모델을 통해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개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앞에서 강주에서 발제를 하셨던 AI 그린 뉴딜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제 그 규제자의 특구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도입을 해서 그 기업을 통한 알리백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러한 그 부분에서 그 새로운 클라우드 그 발전소를 만드는 데 있어서의 지역에 있는 시민이 참여하고 또한 그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러한 그 출구를 열어줬다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그 것들을 창출할 때 중요한 것은 이 기업들이 여기에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이런 기업 생태계,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전남 같은 경우도 신안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조성을 해서 그린 뉴딜 전남형 상생 일자리를 만든다고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들이 그냥 그 산업단지 만들어서 일자리 창출 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끝내서는 안 되고요. 이 부분들이 지속 가능할 수 있는 이런 그 토대를 만들어. 그래서 이제 특히 이 부분이 이제 성공하기 위해서는 풍력산업 그의 클러스터를 통해서 이 클러스터가 국제적으로 또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하나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기업 관점에서의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서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래서 특히 그 지역의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창구를 열어줄 수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관점 속에서는 시민들이 불편한 점을 해소할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여기 전환마을이랄지 이런 걸 통해서 시민들이 그런 리빙랩이나 이런 걸 통해서 뭐가 불편한지, 더불어서 어떤 생활적인 삶의 질을 개선할 건지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도출해서 그걸 비즈니스와 더불어서 새로운 산업과 연결될 수 있도록, 그리고 새로운 신산업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길을 열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중요한 것이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새로운 이런 신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모태를 지자체와 민간이 그 환경을 조성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광주 전남 같은 경우도 우리 에너지 신산업을 위해서 공동혁신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한전도 있고 농어촌 공사도 있고 또 더불어서 이제 콘텐츠진흥원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스스로가 지역 자원을 바탕으로 해서 그린 뉴딜 이를 통해서 이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모티브를 제공해 주는 것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들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이 부분들을 환경을 조성해 주고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면 좋다고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요.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5분 드렸는데 제법 한 7, 8분은 되는 것 같습니다. 농담이고요. 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건상 총괄본부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이건상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보도를 하는 과정에서 KD 뉴딜을 이해를 하기를 우리나라의 산업과 사고의 패러다임을 전환을 하자, 그리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산업 지도랄지 에너지 지도를 좀 그린으로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 녹색이라는 이름에서 좀 더 친환경적인 그런 에너지 산업 구도를 좀 가야 되지 않느냐, 이를 통해서 지역에서 이런 것들을 발굴해내면서 지역이 소멸 위기에서 벗어나서 지속 가능한 지역으로 이제 가자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앞서 두 분께서 발표했던 광주의 AI 부분과 전남의 해상 풍력의 그린 모델 같은 경우는 굉장히 획기적이고 신선한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전남의 해상 발전 같은 경우는 전남의 해상 바다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성공 가능성도 굉장히 높게 보여지고 주목이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저는 한 3가지 정도를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AI 부분이 됐든 해상 풍력이 됐든 주요 엔지니어들이 이제 거주하게 되고 거기에 일자리들이 만들어질 텐데, 그 일자리가 실질적으로 지역에 착근이 되려면 지역의 정주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돼야 된다는 점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산업 유치하는 것도 좋지만 산업의 이른바 배후 기능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앞서 교수님도 이야기들 했지만은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이 돼야만이 지역이 지속 가능한 모델로 갈 수 있다고 보여져서 우리가 이제 첨단 산업을 유치를 하는 것을 굉장히 이제 높이 평가를 하면서도 과연 그게 얼마만큼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느냐, 과거에서 보면 그런 것들이 좀 아쉬운 측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린 모델로 가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그 갈등 관리들을 어떻게 할 거냐. 예를 들어서 지금 태양광 발전소, 태양광을 둘러싸고 전남 지역 곳곳에서 주민과 마찰이 벌어지고 있으면 경관을 굉장히 좀 훼손하고 또 관광지 일대는 굉장히 그런 것들에 대한 부정적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이런 해상 풍력이랄지 그린 에너지로 가는 과정에서의 갈등 관리들을 지자체에서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는 또 연구하고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주 짧게 해주셨는데요. 우리 한경록 박사님 부탁합니다. 예, 광주 전남연구원 한경록입니다. 오늘 세 분의 주제 발표 잘 들었는데요. 특히 광주형 AI 그린 뉴딜 관련해서는 최근에 이제 광주가 그린 에너지 ESS 발전 규제자의 특구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분산형 신재생 에너지 전력 거래 관련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력이나 에너지 관련해 가지고 빅데이터 기술이나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을 해서 디지털 뉴딜하고 융복합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 나가는 이런 내용들도 앞으로 이 그린 뉴딜에서도 좀 중요하게 다뤄져야 될 내용으로 보입니다. 특히 그린 뉴딜 관련해서는 앞으로 이제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에너지 시티즌십이라고 하는 이 시민성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미 이제 에너지 전환이나 자원 순환 또 에너지 복지 이런 키워드들이 또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남형 뉴딜은 향후 10년 동안 지금 신안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중심으로 지금 녹색 일자리하고 연계를 해놓은 지금 내용을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특히 이제 향후에 블루 이코노미 사업이 어떻게 보면 핵심 사업으로 이것들이 나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서남해안 해상풍력 메가 클러스터의 어떤 허브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역량을 좀 집중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광주 전남 지역 모두 이게 다 막대한 민간 투자를 끌어들여야 되는데요. 그런 것들과 관련된 세부 정책이 좀 디테일하게 다뤄질 필요가 있습니다. 더구나 이제 코로나 확산으로 이렇게 투자 설명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 되다 보니까 비대면이나 온라인 이런 이제 플랫폼들을 좀 충분히 활용을 앞으로 해나가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에 조승희 박사님 발표한 내용 중에서도 사실 이제 이 기후나 환경 문제가 더 이상 이제 한 부서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거의 모든 부서에 걸쳐서 이것들이 이제 협력하는 구조가 앞으로는 굉장히 중요하게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늘 발표된 이제 그린 뉴딜 내용의 상당 부분에 앞으로 이제 디지털 기술들이 좀 활용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필요한 기술들을 또 연계하고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초광역적인 협력도 어쩌면 필요할지 모를 것 같습니다. 이제는 선언 이후에 실천이 중요한 시점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재원 마련에 대한 고민이 아마 시도에서도 깊어질 것 같고, 최근에 발표된 지역균형 뉴딜처럼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사업들은 아마 더욱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한국판 뉴딜이 성공을 하려면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좀 충실히 해주면서 어떻게 민간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겠는가, 이 여건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 투입만큼의 변화를 끌어내고 또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되기 위해서는 곁들여져서 규제라든가 제도 개선 등이 좀 속도감 있게 앞으로 더 추진돼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큰 그림은 잘 그려져 있는데 세부적으로는 또 기존 사업들이 조금 확대된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러한 각 사업들이 정말로 이제 앞으로 혁신형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미래 먹거리를 또 만들어낼 수 있는지, 또 민간하고 연계 협력하는 구조 속에서 이것들이 계속 추진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 단계에 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린 뉴딜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서는 기술이나 재원의 중요성도 중요하지만 규제라든가 갈등 해소를 위한 노력도 병행해서 같이 지금 추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이 이제 중장기적으로 진행이 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부처 간에 또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 간에 또 민간하고 정부 간에 어떻게 이제 협력 체계를 지속 가능하게 가져갈 수 있게끔 공고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는 것 같고요. 사실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면서 민간 사업자의 부담을 되도록이면은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같이 고민해야 되는 것이어서 사실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그린 뉴딜을 어떻게 보면 여러 사업의 종합 선물 세트처럼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겠지만, 에너지 전환이라든가 에너지 분권과 같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을 한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서 그린 뉴딜이라고 하는 이 정책을 통해서 광주 전남 지역이 진짜로 글로벌 에너지 신산업 허브로 이렇게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 장시간 오늘 참여해 주셨는데 충분한 토론 시간을 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지역은 낙후, 또 인구 절벽, 초고령 사회의 첫 번째 진입, 또 R&D의 어떤 연구 시설의 부족 등 사실 우리 지역은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린 뉴딜을 추진하면서 저희 전남은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 또 광주는 AI, 그린 뉴딜, 사실 우리 지역의 핵심 전략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10년, 20년 이렇게 나아가야 될 큰 방향인데, 사실 우리 이 참석자 분께서 좋은 어떤 장점과 앞으로의 어떤 문제점 또는 해결해야 될 방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똑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이 우리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훨씬 더 지금 낙후도로 보면은 광주 전남이 1위입니다. 1위. 이런 상태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인데, 이걸 똑같은 방식, 그러니까 공모 방식을 통해서 지원을 하게 되면은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에 스타트 라인이 이미
어느 지역은 저만큼 가 있는데 우리 지역은 뒤에 있습니다. 이럴 때 이것을 차별적으로 낙후 지역에 훨씬 더 많은 어떤 지원을 해줘야 맞지, 똑같은 상태로 공모를 해서는 저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새로운 불균형 성장 전략이 필요하다. 신불균형 성장 전략이 필요하다. 낙후 지역을 끌어올릴 수 있는,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똑같은 출발선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지역이 너무 많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더 또 우리 지역이 많은 노력도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출탁동시란 말도 있습니다. 우리 지역이 정말 열심히 노력할 테니 중앙구청에서도 밖에서 쪼아주는 역할을 좀 우리 지역에 특별히 많이 해달라. 저는 그걸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또 지금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한쪽은 스타트 라인이 이미 한참 앞에 나가 있는데 그걸 똑같은 선상에서 출발해라 하면은 영원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지역은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꼭 저는 중앙에서 이번에 정적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 또 지역 균형, 특히 지역 균형 뉴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 간의 균형을 맞추는 정말 그런 노력이 정말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여튼 참석해 주신 우리 토론자분께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이런 분야에 적극적인 그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토론 감사합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